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와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또는 좀 실효성 있게 게임 이용 시간에 대해서 아이와 좀 논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게임에 대해서 좀 모르니까. 그리고 아이와 얘기하다가 공부 얘기 나오고 그냥 싸움만 밖에 안 일어난다. 이런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발해서 제 아이들부터 적용을 해보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받아서 학교나 공공기관 강의 나갈 때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게임 이용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좌측에 보이는 거는 학습 플래너입니다. 저희 딸내미가 중학교 때 작성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학습 플래너가 보호자님께서는 많이 아시는 보호자님도 계실 테고, 자기주도 학습에서 추천하는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로 일기장을 쓰는 거죠. 내가 오늘 언제 몇 시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어떤 공부를 했고, 이 공부를 하면서 뭐를 느꼈고, 어떤 점이 좀 부족했다, 어떤 점은 잘했다, 이렇게 공부에 대한 내용으로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바탕으로 내일에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다, 계획도 세우고 스스로에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한편은 반성도 하면서 공부 자체에 감정이입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네. 딸내미가, 저희 첫째 딸도 지금 고3이지만 중학교 때 오버워치라는 게임으로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좀 등한시할 일이 생기고 힘들었었는데 저랑 많이 다투기도 하고, 학습 플래너를 쓰는 것처럼 게임 이용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같은 방식으로 게임에 대해서도 써보자 하면서 좋은 효과를 받았고요. 그 결과 특별한 사교육 없이도 자기가 원하던 특목고에 결국 진학을 했거든요. 고3 정도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다. 첫째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녀석 같은 경우는 저랑 열심히 작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또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했을 때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게임에 대해서 아이가 게임 시간이나 게임하는 이유나 그때 느끼는 감정을 게임 내에 속해 있는 컨텐츠 단위로 나누어서 써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면 됩니다. 이 짧은 영상을 보시고 오늘 직접 아이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사용한 예시를 보고 그 예시를 중심으로 차례차례 한 가지씩 차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이름, 소요시간, 플레이 목적, 느낌, 느낌 이유 이렇게 있는데 컬럼 하나하나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컴퓨터를 쓸 수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로 슥슥 그어서 쓰셔도 되고요. 익숙해지시면 마인드맵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이건 제일 쉽게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예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좌측편에는 콘텐츠 이름을 적는 겁니다. 보호자님 입장에서 콘텐츠란 말이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고요. 저도 익숙치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이고. 다 필요 없고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너 게임에 이거 접속하면 네가 하는 일 써봐. 너 이 게임에 들어가면 뭐 해? 들어가서 하는 게임 내에 있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우편물 확인도 하고, 훈련장도 간대요. 지금 이 게임 예시를 보면 캐릭터 관리, 지금 철자를 틀렸네요. 우리 4학년 학생이. 캐릭터 관리도 하고, 차원의 문이라는 곳도 가고, 소탕도 하고, 스토리 던전, 보스 던전 이렇게 가고 한대요. 저런 고유명사들이 무슨 뜻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알기도 힘들어요. 게임마다 저게 이름이 다 달라서요. 다 알 수도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다음 컬럼. 이 콘텐츠에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먼저 게임을 실행하지 말고 이 표를 작성할 때 연필로 소요되는 시간을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쓰라고 해보세요. 근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해보면 다 1분이래요. 1분 짧게 걸린대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작성 후에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시간을 재보고 스마트폰이나 시계로 그냥 재면 되죠? 차이를 보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시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99%가 그냥 내가 생각으로 적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이 처음에 생각만으로 적었던 시간에는
로딩하는 시간이라든가 또는 뭐 대전 상대를 기다리는 시간, 뭐 매칭이 되는 시간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감이 오셨나요? 아이는 스스로 이거를 작성해 보면서 내가 게임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구나,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내 생각보다 많이 소모되고 있구나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보호자님은 아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게임을 하면서 궁금하잖아요.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지금 1시간인데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게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단계 다양한 콘텐츠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때까지는 맹목적으로 그냥 게임을 아무 생각 없이 재밌으니까 막 즐겼다면, 이제는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아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게임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로딩 시간이다, 뭐 매칭 시간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워낙 재미있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뭐 하루에 뭐 1시간 한다, 30분 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실제로 게임을 개발하는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표형식으로 엑셀로 다 계산을 합니다. 콘텐츠 소모 시간이랑 거기에 사용되는 재화라든가 뭐 어떻게 상품을 뽑아내고 뭐 등등. 좀 더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게임 자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자, 이렇게 다 적어보니까 쭉 더하니까 44분밖에 안 걸린대요. 실제 게임 이용시간 제도 44분밖에 안 돼요. 너 뭐 거짓말 치지 마라. 이 게임만 하면 2시간, 3시간 하면서 뭐가 44분에 끝나냐. 그래서 아이한테 시간을 적으면서 반복하는 컨텐츠도 있을 거예요. 뭐 우편물이나 훈련장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지금 밑에 보면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거 반복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표에서 소탕, 뭐 스토리 던전, 보스 던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3가지 컨텐츠는 얘가 계속 무한 반복을 하나 봐요. 왜 할까? 하지만 우리 알게 됐죠, 이제. 왜 아이가 게임만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는지. 잡았다 이러면 돼. 요 3놈이 우리 아이의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녀석이구나. 아이가 굉장히 재밌어하고 계속 반복해서 플레이하는 부분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반복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컬럼에는, 다음은 플레이 목적을 적게 하고요. 표로 확인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철자가 좀 많이 틀리네요. 네. 어휘를 집중적으로 틀리고 있어요. 레벨업, 물약, 뭐 아이템을 받아야 된다, 전부 다 대부분 뭔가를 받아야 된대요. 뭐 재료도 받고 게임 머니도 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뭘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여기서 등장하는 각종 고유명사 역시 알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됐죠. 아이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이 게임 내에서 보상 체계가 게임 머니도 있고 무슨 아이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구성을 가진 게임이구나. 그래서 보호자님은 그런 게임의 시스템을 그냥 어렴풋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이는 이걸 작성하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우편하기는 그래 제일 먼저 하고, 그래서 아이템을 찬 다음에 강하게 만들어서 스토리 던전이나 보스 던전 같은 어려운 던전을 가면 더 유리하겠네 라는 우선순위가 나올 수 있겠죠. 뭐부터 하면 좋겠다.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일 잘하는 친구들 보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잖아요. 뭐부터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연계된 일을 쫙쫙 이어지는. 사실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정보를 주는 유튜브.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여기서 레벨업하고 여기서 사냥한 다음에 이렇게 퀘스트 완료하고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 게임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런 정보만 주면 너무 그게 촬영 분량도 짧고 빨리 끝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또 좀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보게 만들어서 아이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보호자님도 게임 관련된 유튜브 보는 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 때 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플레이 목적 옆에 이 컨텐츠를 즐길 때 느끼는 감정을 쓰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 즐겁다, 또는 지겹다, 재미없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이유를 쓰세요. 지금 작성된 예시를 보면, 자, 이 학생은, 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에 78분을 이 게임을 하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한 부분을 보세요. 지겹다, 재미있는데 6판 하기 지겹다.
78분 중에 40분이 지겹다 컨텐츠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보호자님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은 막 즐겁게 재밌게 막 이 게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상당수의 게임에서 이걸 실제로 써보면요, 아이들이 지겹다 하기 싫다라는 컨텐츠가 막 많아요. 어떤 게임에서 뭐 레벨 노가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많은 것도 있고, 뭔가 좀 더 가치 있고 원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임들 경우에, 특히 뭐 일부 모바일 게임들의 이런 경우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은 이런 내용을 그냥 대화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실제로 게임을 1시간 하는데 이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게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정리하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너 몇 시 몇 분을 얼만큼 했고, 언제부터 몇 분 썼고, 뭐를 했고, 이렇게 뭐 취조를 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데, 스스로 각성하고 깨우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보호자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와 게임 자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전까지는 게임에 대해서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게임 자체에 대해서. 이때까지 나오셨던 대화는 대부분 이런 패턴 아니었나요?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게임 시간을 줄이자? 뭐 학원 숙제를 잘했으니까 뭐 게임을 할 시간을 더 주겠다? 게임 자체로 대화 나누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보호자님들이 게임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또 게임 문화 자체가 막 팬덤 문화도 생기고 프로 리그도 있고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해졌어요. 커스텀 플레이도 하고, 아이들 게임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표를 보면 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이 지겨운 구간을 위해서, 이 지겨운 구간을 좀 더 가치 있는 보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또 좋아하는 거 한번 볼까요? 좋아하는 거, 재미있다 부분은 캐릭터가 강해지니까 캐릭터 관리를 하는 게 재밌대요. 우리 아이가 엉망진창으로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일단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이쪽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네? 차원의 문, 그저 무슨 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차원의 문으로 가면, 한계 돌파이처럼 이거 뭔지 모르겠고, 스토리가 재밌어서 뭔가 스토리가 나오나 봐요. 그게 무슨 만화처럼 이렇게 말풍선이 나오는 형태도 동영상이 나오든, 스토리가 재미있대요. 게임에는 상당히 서사성이나 서정성이 들어간 소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수준이 높아요. 굉장합니다. 어떤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무뚝뚝하고 어린 줄 알았는데 이런 감수성이나 서정성도 가지고 있구나. 또 재미있어 하는 거, 보스 던전은 재밌는 게 느낌 이유가 어려워서 재미있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는 그렇게 안 풀려고 하는데, 보스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과정이 재밌나 봐요. 도전력도 있고 전략적 사고도 즐기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의 패턴도 알 수 있고요. 아이의 성향도 알 수 있고요. 아이의 성격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사실 보호자님께서 게임을 잘 모르셔도 얼마든지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의 감정과 느낌과 플레이 목적, 시간에 대해서 얘기 나누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예시를 들면요, 우리 2002년도에 축구 전부 막 축구 룰 다 잘 알아서 그렇게 즐겼어요. 다 빨간 티 입고 나가셨습니까? 어머님들 뭐 옵사이드 아세요? 규칙?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런 룰을 잘 몰라도 함께 이기면 즐거워했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교감하고 소통했잖아요. 축구 하나로 하나가 됐잖아요. 국민이. 게임은 잘 모르지만 축구를 잘 몰랐던 것처럼 게임을 즐기고 있는 아이와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효율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그냥 무작정 하루에 1시간만 하자가 아니라, 지금 이 표에서 아이가 지겹다라고 말하는 구간, 5분, 또 계속 반복하는 소탕, 스토리 던전, 이 3가지 컨텐츠를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도 즐기고 지겨운 스트레스도 안 받아도 되고 게임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이가 얘기를 하겠죠. 엄마, 이 컨텐츠 하는 이유는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자가 아니라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이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너 중학교 3학년 됐으니까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됐으니까 게임 시간을 줄여야 돼가 아니라, 게임에 관련해서 아이 입장에서 전혀 상관없는 공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자체만으로 그러면 우리 아들이 싫어하는 콘텐츠는 시간을 줄이면서 더 재미있게 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아이와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이 표의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유행하는 게임도 바뀌어요. 아이가 크면서 하는 게임도 바뀌어요. 브롤스타즈 하다가 이제 뭐 다른 거 하다가 LOL 했다가 점점 배틀그라운드 하고, 아이가 성장에 따라서 게임도 달라질 거예요. 이 표를 그려보면서 내가 전에 했던 게임과 비교할 수 있겠죠. 전에 했던 게임만큼 뭐 비슷하게 게임 재미있는데 얘는 내가 싫어하는 지겨운 구간을 안 해도 돼. 시간이 확 줄었어. 그러면 좋은 게임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의미 없이 행복감도 기쁨도 주지 않는 컨텐츠로 의미 없이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만드는 게임이 아니라 같은 재미를 주는데 의미 없는 시간을 덜 써도 되게 게임의 시스템, 어떤 서정성, 독창성, 서사성으로, 게임성으로 아이한테 즐거운 시간을 보장해주는 게임은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표를 작성해 보면서 누적이 되면 이 경험이 아이가 게임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겠죠. 같은 시간을 들이는데 나한테 기쁨과 행복감을 더 주는 게임, 내 시간을 많이 뺏어가지 않는 게임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은요, 이 표를 작성하면서 점점 더, 전에 있던 게임이랑 좀 비슷한데 이름만 다르구나. 조금씩 익숙해지시겠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 외에 더 큰 장점은 돈이 안 들어요. 무슨 준비 작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더 크면 저 컬럼 수가 옆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점점 더 잘하고 게임에 대한 경험도 많아지면 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한 가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 콘텐츠에서 벌어들이는 재화, 보상들을 게임 머니로 환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콘텐츠를 얼마 동안 하면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다를 환산할 수 있어요. 게임 내 상점에서 이걸 얼마에 판다. 그리고 아이템 간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이 콘텐츠를 쓰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내가 얼마짜리 알바를 뛰고 있는지 계산이 나와요. 중학생 정도면 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이 아니라 내 시간을 재화, 기본 재화로 두고 어떻게 내가 얼만큼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점점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게임의 안목이 높아지겠죠. 내가 이 게임을 하는데 이 정도 돈과 이 정도 시간만 쓰는데 나한테 이만큼 큰 행복감을 주는 게임이다. 게임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행성이 지나치거나 폭력성이 지나치거나 또 선정성이 지나치게 강한 그것만으로 포장되어 있는 게임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돼요. 안목이 생겨요. 영화 같은 거예요. 영화도 우리가 좋은 영화, 나쁜 영화, 뭐 이상한 영화를 많이 보면 영화에 대한 안목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영화들 경우는 작품성과 상업성을 둘 다 가진 영화들 있잖아요. 감동적인데 재미도 있고 울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게임도 그렇습니다. 게임도 게임성, 작품성, 예술성 다 가지고 있는데 사행성도 높지 않고 폭력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선정성도 거의 없고 좋은 게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게임 이용표 작성을 통해서 아이는 게임을 알아보는 안목,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게임 이용을 즐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보호자님들은 아이가 게임을 즐기는 아이의 생활에 대해서, 아이의 지금 현재 감정 상태에 대해서, 또 게임 이용 실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걸 대화로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아이와 함께 작성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작성한 게임 이용표를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